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10월 10일 당창건 75돌을 맞으며 진행되었던 열병식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80일 전투라는 것을 벌려놓았습니다. 김정은은 이 80일 전투에서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SLBM과 ICBM, 즉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첨예한 대결 상태로 갈 때 그 명분이 소개됩니다. 즉 북한에서는 모든 책임을 한국이나 미국 쪽에 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한국 정부와 미국에 돌렸던 것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에도 미국과 한국을 걸고 들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북한 자신들이 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평화적인 우주 개발권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국가일 때 맞는 말입니다.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형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아가서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핵무장 도발에 맞서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로 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는 모든 불법적인 군사적 도발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정당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독립국가의 주권 행위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10일 당창건 75돌이 지나자마자 김정은은 바로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도 임박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꼭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나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후보가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입니다. 저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북한이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전에 북한에서는 SLBM을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만약 그것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아마 11월 3일 전에는 발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핵실험을 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과 같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실험을 중단시켰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큰 성과로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김정은이 11월 3일 이전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이나 SLBM 발사를 단행했더라면 아마 김정은 정권은 그야말로 곤경에 처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는 김정은과 친하다고 하지만 김정은이 이러한 도발을 준비하여 태평양 연안에 핵잠수함을 비롯한 항공모함을 총 집결시켜 놓고 하늘에는 최신의 정찰기들을 계속해서 띄워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김정은이 도발을 했다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가 아니고 호재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1월 3일 이전에는 아마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북한은 왜 한국 정부를 맹비난하고 심지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의 귀중함, 평화의 소중함을 이번 공무원 피격 사살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깨달았다고 하면서 북한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자라는 이름을 붙여 맹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소은 안보실장과 소 국방장관의 방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남 대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 조선의 오늘에는 바로 6.25 전쟁과 관련해서도 우리를 침략자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치도 6.25 전쟁이 한국과 미국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으로 우리를 침략자로 중국과 똑같이 규정하고 우리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북한은 우리와 미국을 걸고들어 우리를 침략자로 또다시 맹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조선 당국자들이라고 지칭하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수장들을 통틀어 남조선 당국자라고 맹비난하고 나선 것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호의적인 태도에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우리를 걸고들고 있는지, 그것도 야당을 걸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을 맹비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남북관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이 긴장 격화된 원인이 바로 한국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책임을, 자기들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책임을 바로 한국 정부에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은 11월 3일이 지나면 12월이나 아니면 1월 8일 당 제8차 대회 이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을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제정세도 그렇게 북한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중국의 커다란 내부적인 문제는 바로 미국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대만 침공을 위한 전쟁 준비를 명령했고 이미 전쟁 준비가 끝났다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방부 장관은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김정은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만에 하나 대만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두 개의 전선을 관리하고 무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중동 국가가 아니고 G2, 가장 미국 다음에 군사적 대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께 방송한 한국 최후의 날이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임박,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국방부와 정부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한치의 두팀도 없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